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내과 교수 박성훈입니다. 수십 년간 병원에서 어르신들이 혈관과 심장을 진료하며 수많은 검진 결과지를 직접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혹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드셨는데도 더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을 때 오히려 우리 뇌와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을 3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고 수치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을 복용한다면 반드시 곁들여야 할 필수 영양제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관리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1번을, 알고 계셨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을 마치 독처럼 여기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늘자 정부는 원인을 찾기 위해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생화학자가 여러 나라를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에서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많다는 일부 국가의 자료만 추려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정책과 광고를 통해 기름기 없는 식단이 건강하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었고, 달걀, 노른자, 새우, 오징어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72세 박영호 어르신도 건강을 위해 수십 년간 계란,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 변화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방을 줄이고 가공식품과 밀가루, 설탕 섭취가 늘어난 결과 오히려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과 당분이 문제라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정보와 정책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2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LDL 수치, 즉 나쁜 콜레스테롤만 보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탕, 밀가루, 단맛이 강한 과일, 음료수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식단에서 기름을 빼고 빵과 과자, 음료를 마음 놓고 드신다면 중성지방은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이종태 어르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오자 고기를 줄이고 빵과 주스, 과일을 늘렸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금 낮아졌지만 중성지방은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고 혈관이 더 막힌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혈관 속에서 염증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LDL보다도 빠른 속도로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할 때는 LDL뿐 아니라 반드시 중성지방 수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면 첫 번째로 설탕과 밀가루, 음료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3위와 2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무조건 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공복 기준 총 콜레스테롤이 250 이하라면 대부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세포막이 약해지고 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기억력 저하,
근육 약화, 전신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해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영양실조와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0세 김동섭 어르신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으로 약간 높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6개월 뒤 수치가 145로 떨어지자 기억력이 뚜렷하게 나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약으로 인해 필수 영양 성분인 코큐텐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잘 만든 약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을 써야 할 경우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코큐텐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약이 부작용을 줄이고 심장과 근육, 뇌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겁내기보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혈액 검사 결과를 볼 때는 LDL, HDL, 중성지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LDL이 높더라도 중성지방이 정상이고 HDL이 적절히 유지된다면 바로 약을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탕, 밀가루, 과일 주스, 단 음료를 줄이고 대신 채소, 견과류,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식단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콜레스테롤 약을 이미 복용 중이신 분들은 코큐텐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와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데 약이 체내 코큐텐을 급격히 소모시키기 때문에 같이 보충하지 않으면 피로, 근육 약화,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주 2, 3회의 근력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 대사와 면역 기능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4세 장미순 여사님은 중성지방이 높아 약을 권유받았지만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고 매일 40분씩 산책을 한 덕분에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수치와 건강 모두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약과 식단 조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혈관과 세포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노년건강백서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추가적인 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식사했다면 저녁은 6시 이전에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가 함께 낮아집니다. 둘째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셋째로 아침 햇볕을 20분 이상 쬐는 것을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콜레스테롤의 올바른 사용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매일 10분씩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 손상과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6세 김광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30분 걷기와 함께 햇볕을 쬐며 청국장과 김치를 매 끼니에 챙겨 드신 덕분에 5년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충분한 경험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실천 의지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확고한 의지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정인수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총 콜레스테롤이 255, 중성지방이 180으로 높게 나와 약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대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철저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와 시금치나물,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현미밥,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40분 걷기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220, 중성지방은 130으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 수치까지 안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박정희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으로 높게 나와 약을 복용했고 3개월 만에 15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심한 피로와 다리 근육 약화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 상담 후 코큐텐을 보충하고 운동과 발효식품 섭취를 습관화한 결과 2달 만에 피로가 줄고 수치도 200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습관과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분명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영상을 들으시며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겨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많이 하셨던 질문들을 3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HDL,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HDL이 높을수록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9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나 간 대사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술을 자주 드셔도 H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 높다고 안심하기보다 생활 습관과 다른 수치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 상태, 다른 질환 여부, 중성지방과 HDL 수치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을 줄이는 과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새우, 오징어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이런 음식이 혈관을 막는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혈액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단백질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1세 윤석호 어르신은 수십 년간 계란을 피했지만 하루 1개씩 먹기 시작한 뒤 기운이 좋아지고 체중과 수치가 모두 안정됐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식습관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현명한 관리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면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몸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볼 때 LDL, HDL, 중성지방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생활습관부터 조금씩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김현수 어르신은 검진 때마다 수치에만 매달렸지만 올해부터 걷기와 식단 조절, 코큐텐 보충을 시작하면서 2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건강관리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충분히 반응해 줍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도전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